스리랑카 반정부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장악하자 대통령이 긴급으로 사임을 선포한 뒤에 도망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스리랑카 국민들이 대통령궁을 장악한 뒤 한국에 편입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스리랑카가 한국에 편입되며 단순히 한국의 영토가 60대폭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도 바로 밑에 일레카다이브 해외에 위치한 대형 섬이 한국 땅이 되는 것으로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를 한국이 확보해 아시아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스리랑카는 국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라닐 위크레메 신기어 스리랑카 총리는 스리랑카의 파산을 공식 선언하며 곤경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6일 AP통신 등 외신과 스리랑카 언론에 따르면 라닐 위크레메 신기에 총리는 전날 의회에서 한때 번창했던 나라 스리랑카가 올해 깊은 불황에 빠질 것이고 연료, 식품, 의약품, 극심한 부족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내년에도 곤경에 부닥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IMF의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려는데요. 그는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와 진행 중인 구제 금융 협상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파산한 국가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링크가 IMF에 요청한 금액은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9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위그레메 신겔 총리는 지난 4월 약 120억 달러, 약 15조 7천억 원의 대외 채무 지급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까지 거의 210억 달러, 약 27조 4천억 원을 여전히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처음에는 3조 9천억 원으로 시작해 앞으로 수십조 원을 IMF로부터 빌릴 계획인 것입니다. 스리랑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관광산업이 마비되자 국가 부채가 급증했고 지나친 감세 등 재정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역사상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했습니다. 외화가 부족해 연료의약품 식품 등의 수입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주유소에는 기름을 사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고 이 과정에서 숨진 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스리랑카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통령궁 점령에 나선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대통령궁인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스리랑카 국민들의 대통령궁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방어망을 뚫고 대통령 집무동으로 진입한 뒤에 일부는 관저 수영장에 풍덩 뛰어들고 일부는 옷장을 뒤져 대통령의 의상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스리랑카 시위대가 몰려들기 직전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전격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힌다 야파 아베이와 아르데나 스리랑카 국회의장은 이날 TV 성명을 통해 라자팍사 대통령이 오는 13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스리랑카 대통령의 사임이 스리랑카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스리랑카 국민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난 20년 동안 한 가문이 스리랑카를 완전히 독재 지배해왔기 때문입니다. 예감은 통째라 불렸는데요. 대통령과 총리뿐만 아니라 정부 주요 고위직들을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모두 정확한 최악의 가문 통치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심각한 부정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대통령의 친인척들이다 보니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리랑카 국민들은
기름을 넣지 못해 일자리도 가진 못하고 식량이 부족해 생사를 오고 가며 심지어 국가 파산을 선언할 때조차도 대통령과 친인척들은 온갖 부정부패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알려지자 스리랑카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2019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라자팍사 대통령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을 지냈던 시녀마힌다 라자팍사를 총리에, 그리고 동생과 맏형 조카를 장관직에 앉혀놓고 나라를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리랑카 국민들이 대통령궁을 점령한 뒤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리랑카 국민들의 대표인 반정부 시위대 대표단이 사실상 스리랑카를 한국에 편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치인들과 스리랑카 대통령 및 총리는 기존 방식대로 스리랑카 국민들이 투표를 해 선출하지만 스리랑카의 외교 정치 방향부터 경제 인프라 등 모든 분야를 한국이 맡아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에 편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를 위해 새로 선출된 스리랑카 국회의원들과 정부 고위직 대규모 인원을 한국에 파견해 민주주의 정치와 경제 성장 전략 등을 배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아주 멀리 떨어진 한국과는 큰 인연이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스리랑카가 갑자기 이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은 놀랍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던 일이었습니다.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스리랑카 국민들은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민주주의를 배우고 싶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가 후퇴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루피 콜리파 아시아 무슬림 행동 네트워크 대표도 한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시민들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따위 영향력은 너무나 놀라운 수준으로 크다. 한국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힘과 시민 참여의 원동력을 스리랑카와 다른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스리랑카에서 최대 투자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베트남에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베트남 국가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이 담당하고 있고 다른 한국 기업들까지 합치면 사실상 한국 기업이 떠나는 순간 베트남은 국가 파산을 선언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스리랑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인도, 심지어 중국이나 미국보다 더 스리랑카에 많이 투자한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농업과 수산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스리랑카에 한국의 경남기업 한진해운, 오션뮤직 삼양 등이 진출하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들 덕분에 스리랑카는 농업과 수산업 중심의 경제에서 제조업으로 산업혁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 덕분에 스리랑카 국민들의 월급이 2배 이상으로 폭등했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시당 한두 개밖에 없었던 병원과 약국은 수백 개로 늘어나고 국토의 80%가 비포장도로였던 스리랑카에 최첨단 무소음 도로들이 깔리기 시작했고 철도가 깔리고 대중교통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스리랑카가 한국 덕분에 기적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자 한국의 스리랑카 내 모든 중요한 사업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스리랑카 수도권 9대 신도시 개발을 모두 한국에 맡겼고 스마트시티 건설부터 시작해 공항 배후도시 조성과 교통, 스마트홈 등 모두 한국 기업이 수주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스리랑카의 온라인 학습 사이트 구축과 스마트폰 생중계 시스템,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한국의 전자행정까지 이 모두 스리랑카에 도입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초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스리랑카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빌려주었는데요. 1대1로에 참여하는 대가로 13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스리랑카 정부는 대외 부채 중 10%가 중국의 진빚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그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미국의 소리에 모이 서버함을 꺼내 스리랑카의 국가부채 중 2210억 달러가 중국에서 빌린 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2017년에는 중국의 빚을 갚지 못해 남부 요청지의 한반도 항구의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내주는 일까지 겪었는데 이번 스리랑카 대통령 사임으로 중국에 넘겼던 한국 운영권을 전면 취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을 향한 스리랑카 국민들의 증오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국민들은 최근 70%까지 치솟은 스리랑카의 물가 상승률 문제는 중국 때문이라며 중국이 무리하게 스리랑카 정부에 너무 큰 금액을 빌려주어 무리한 인프라 건설을 강행하게 한 뒤에 돈을 갚지 못하자 스리랑카의 국가자산들을 마구잡이로 뺏어 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중국이 스리랑카를 경제 식민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 보이콧 운동에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리랑카의 기적의 바람을 불어 넣어준 한국에는 엄청난 대규모 선물 공세를 예고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스리랑카에 10억 배럴 이상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맨날 발신 지역에 공동개발권을 한국에 넘길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동안 기술 부족으로 개발을 착수하지 못했던 스리랑카가 한국과 손을 잡고 이 지역의 석유와 가스전 개발에 나서 국가 파산, 경제위기 사태를 극복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IMF가 스리랑카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가장 신뢰도가 높고 그동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외면할 때조차도 스리랑카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준 한국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